네,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면서 기한으로 정한 시간이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이제 7시간도 채 안 남았죠. 우리 군은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까요?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외무성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밤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는지 먼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십시오. 네. 자, 김주환 기자, 네. 이 북한 외무성까지 어제 자정 무렵에 이 강경한 이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고 이게 내놓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하죠. 그렇죠. 아침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군 관계자들 몇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성명전이 전면전 불사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표현하거든요. 실제 공격을 하면은 그렇게 짓는 게가 물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본인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선전전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군 당국에선 별로 이 실질적인 어떤 도발 징후로 보진 않고 그래서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우리 박사님. 네. 이 북한 이제 외무성까지 나서서 네, 이제 네. 그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네. 미군의 네. 사소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네. 이 남북이 좀 자제하라고 했던 중국의 어떤 권유에 대해서도 네. 이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까지 네. 지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요번에 그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이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준전시 대비 태세를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유엔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한다라든지 차석 대사를 통해서 네. 그다음에 주중에 있는 중국 대사, 러시아에 있는 또 대사를 통해서 이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철수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군사적으로 확실한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강경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외무성에서는 이제 전시 상태도 돌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준 전시 상태를 얘기를 해놓고 외교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점이 지금 오늘 오후 5시다라고 자기네들이 시한을 설정을 해놓고 대응 태세는 보다 외교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봤을 때 네. 스스로 지금 한계를 설정하고 위기를 에스컬레이션 시키지 않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제 사실 오후 5시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전시 상태에 돌입해라. 그리고 완전 무장까지 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이 조선중앙TV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들어본 다음에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48시간 안에 심리 모략 방송을 중지하지 않는 경우 심리전 수단들을 격파 사격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과 있을 수 있는 적들의 반사경을 진압하기 위한 지역의 군사작전을 지휘할 지휘관들이 임명되어 해당 전선으로 급파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주환 기자. 네. 조선중앙TV가 이렇게 발표했듯이 최전방에 있는 부대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완전 무장, 전시 상태로 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도 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작전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일단은 좀 저희가 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6단계를 봐야 되겠죠. 평시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경계태세, 전투 경계 이제 우리로 개념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한다라면은 평소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워치콘이라는 개념이 있고 뎁콘이라는 개념이 있고 뭐 이런 개념에 대한 그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계획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주운전시 상태는 이제 상위 두 번째 높은 개념이겠죠. 저희가 별도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다음 그래픽 좀 띄워봐 주시죠. 예, 이게 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북한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조건인데 이 전시 사업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한 거죠. 최고 전원 모독. 이번에 대북 방송을 할 때 본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가장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최고 전원을 모독했다라고 칭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 항목이 좀 재밌습니다. 한미 양국이 전선과 해상에서 군사도발을 할 경우, 근데 북한은 이 경우를 지금 우리가 한미가 하고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저거의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네. 최고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저것도 마찬가지고 2012년 8월인데 요거 관련해서 준 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것이 이제 전시 상태는 전방부대.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어떤 스스로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망이 많겠습니다만은 북한 스스로가 이 사태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까? 10월에 북한이 이제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네. 그걸 앞두고 이제 10월에 이제 올해 이미 연두교수에서 신년사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10월에 대축전장이라고 선포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곳곳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 준비 상황에서 대부분 인민군들이 하거든요. 북한 네. 장병들이 지금 다 동원 상태죠. 이런 부분이 차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봐서는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스스로가 어떤 외교전에 몰입하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본인들도 좀 출路를 찾으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흔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박사님.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우리 군이 지난 4일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11년 만에 재개를 하니까 지금 포격 도발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전시 상태 최전방 부대에는 이제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인데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야말로 이 전시 상태를 불러올 만큼 북한의 긴장감을 불어넣은 겁니까? 확성기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위협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죠. 북한이 가장 민감했던 그런 전례를 보면요. 네. 2004년에 용천역에서 기차 폭발 사건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한 사정은 전현지대에 있는 북한 군들은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 네. 그걸 그걸 저희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북한이 놀란 거죠. 이렇게 이 대북 확성기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현지대에 있는 주민들도 주민이라든지 병사들도 다 알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많은 숙청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한 북한 내부에 돌아가는 어떤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팩트로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팩트로만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 자체가 북한의 어떤 내부의 그 불안정을 조장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국제사회에 진행되고 있는 정세라든지 또 쉽게는 날씨, 일일 상황, 한국의 민주화 발전 정도, 경제 상황 이런 거를 전달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그거를 체제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무성 발표에서는 제도, 우리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를 하겠다. 군사적으로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을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북 확성기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냐면은 이제 일부 이제 국민들 중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북 확성기 보면 지금 이 박사께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 북한군도 장기간 한 곳에 제대할 때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환보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방에서 북한의 인권상을 그리고 후방부로 근무해서 그런 고민을 과거 전례로 보면 대북 심리전에 참여했던 장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음악을 틀었을 때 본인들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체제에 선전했을 때는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그리고 방송 시설을 오후 5시까지 오늘 오후 5시까지 철거를 해라. 그리고
계속 연례적으로 해오고 있는 우리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해서도 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 군 내부에서 김정은이 아직까지 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일부 군 지도자 가운데는 어떤 상황을 자칫 오판해서 국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스러운 이제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도발 상황을 국지전을 보다 키운다. 그리고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명령을 내려서 전시체제를 그렇게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와 반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의 전제하에 국지 도발이 확대된다라는 거는 전제적으로 북한 상황이랑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러면 5시 이후에 그 북한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크게 북한에게는 옵션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국지 도발을 더 키운다라고 했을 때 과연 북한이 무엇을 얻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얻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도발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도발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떤 방법이 될까요? 그 정치 외교적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전이 사이버전 뭐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주환 기자. 지금 북한에는 국제 유소년 축구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단도 가 있고요. 또 개성공단에도 아직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 900여 명이 지금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군사적 긴장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 추가 도발이 터졌을 경우에는 이 신변 안전을 우려할 수밖에 없지 일단은 않습니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유소년 축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선수들만 우린 그 학생들만 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변국에 뭐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제 국제 유소년 축구 연맹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어제까지 상황해 보면 별로 별 이상이 없다. 오히려 평양에 거주하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외국인들은 이 사태를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평양 구조상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개성공단 입출경 문제도 이제 오늘까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북한은 스스로가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기에 실제 한 달 동안 우리가 강경 대응해가지고 폐쇄하니까 본인들이 먼저 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너무 또 본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체류했던 국민들이 억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 5시를 이 북한이 이 추가 도발 경고 시한으로 정한 시각인데요. 과연 이 추가 도발의 가능성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대화로 이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 남북 관계가 지금 살얼음 판을 걷고 있는데 대화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슬기와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